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은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증권통에서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국경감시님이 남겨주셨고요.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2,00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한솔 로지스틱스 0.68% 상승을 하면서 2,9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한솔 로지스틱스.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지금 매수가가 2,000원이신데 오늘 마감이 2,980원에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한번 매도하고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네. 추세가 하락으로 접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잘못하면 또 마이너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한솔그룹의 물류 관련된 회사인데 결국에는 한솔그룹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게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여름에 좋았다가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 뭐 별다른 얘기가 없다 보니까 좀 밀리고 있는데 베트남 물류 사업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삼성 쪽에서 이제 주는 물량들 좀 많이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삼성도 별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빠지게 되면 다시 한 2,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끊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수익을 내고 계신 만큼 좀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꺾였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연향도령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젠백스 테크놀로지입니다. 5,66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젠백스 테크놀로지 오늘장 10% 급락했습니다. 5,67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소폭 수익 구간이시네요.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오래 들고 계시다가 못 파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젠백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중국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좀 급락한 바 있죠. 중국 기업과의 좀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좀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젠백스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이랑 추진했던 것들이 좀 무산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안 좋게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015년 6월달 무렵에 이제 고점을 찍을 무렵까지만 해도 뭐 중국 뭐 화령그룹이라든지 뭐 삼성제약과 제휴해서 뭐 여러 가지 거를 이제 로드맵을 막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BW 추가 상장 등이 있으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매물 부담도 조금 있는 상황이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한 8,000원대를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금 못해도 이제 8,200-300원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그냥 그걸 무너뜨리면서 깨버렸죠. 안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6,300원 정도를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늘 또 밀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손해를 보고 계신 게 아니니까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비중도 좀 50%로 많다 보니까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지면 보시든가 추세가 전환될 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요즘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도
걱정돼서 빼고 예, 실적이 안 나왔다 그래도 안 좋다고 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뉴스가 좋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봉상으로 봐도 한 7,700원대 이 저점들을 오늘 그냥 이틀 만에 깨버리는 바람에 결국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셨으면 예,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 이렇게 단기 반등 하겠지라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매매는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 뭐 오히려 약간 양봉이 나오거나 뭐 조금 더 이제 추세가 돌아설 때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젠백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인 만큼 이 악재로 인해서 좀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추세가 다시 전환을 할 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님이 남겨주셨는데요. KG 이니시스입니다. 22,388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오늘장 0.74% 상승하면서 13,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좀 고점에 잡으셨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계속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핀테크주들이 최근 좀 낙폭 과대주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한동안은 굉장히 좋았죠. 이제 네. 2015년 초반에도 바이오가 막 올라가고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이쪽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같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핀테크 관련주들이나 결제 관련주들이 부러진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2014년에 대비해서 2015년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KG 이니시스도 자회사, 택배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또 같이 껴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실적을 또 갉아먹는 그런 또 요인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장사가 될 줄 알고 인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녹록하지 않죠. 지금 결국에는 그 택배 시장도 좋지 않고. KG그룹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결제주들을 KG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핀테크 관련된 것들, 결제 관련주들 한참 좋다가 올해 이제 그러니까 15년도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오히려 그때 막 올라가고 좋았을 때 실적이 오히려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엔 기대로 올랐고 지금은 실적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이 조금 돌아설 수 있다는 모습이 보이면 한 18,000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매 사신 가격이 좀 높으셔서 조금 손실 구간이 너무 크시니까 사실은 끊고 가시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은 거의 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에 낙폭을 키워갔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실적이 개선된다면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유빛깔 소년정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이고요. 네, 31,0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특별히 진단해 드릴 텐데요. 네, 현대건설이 오늘장 0.4% 상승하면서 37,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수익 구간이시네요.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오늘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한 상황입니다. 사장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란 수주 기대감과 더불어서도 또 유가와 관련해서도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업종인데 현대건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건설주가 반등을 보이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들, 그 다음에 그 저평가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PBR이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0.7배, 0.8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PBR 한 1배수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37,000원대이기 때문에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란이나 중동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이란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돼.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현대건설한테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라고 해서 수주를 막 주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건설을 수주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 그 원전을 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다 팔고 뭐 어떻게 할 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는데 이런 것들이 뭐 당장의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PBR 밴드상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자리로 좀 돌려놓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올 때 잘 사셨는데 차트를 한번 보셔도 지금 현재 보면 1차적으로 주봉을 보시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한 4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요걸 뚫어준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한 5만 원대에선 또 한번 잡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계산하면 지금 보면 한 4만 원대 저항받아서 잘 못 가면 그때 한번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PBR 1배수까지 한번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뚫어주면 4만 5천 원이나 뭐 5만 원, 약간 오바슈팅 나오면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한번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관련해서 이란 수주 기대감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차익 실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시어머니 공포라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인바디고요. 47,000원에 매수하셔서 60%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장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2.18% 떨어지면서 53,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분도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작년 말쯤에 사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어요. 인바디에 이제 지금 시어머니를 되게 싫어하시는 네. 하여간 뭐 인바디는 네. 지금 모든 건강검진센터에 다 들어가 있죠, 인바디가. 지금 현재로는. 예, 뭐, 골프장, 하다못해 골프장에 가도 다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바디는 계속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봉을 보면 지금 한 번도 부러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잘 조정받고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헬스케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찰이 될 수 있는 건강 이제 체지방 분석기 이런 것들을 시장을 좀 굳혔다. 그래서 전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지루하지만 계속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조정이 나오면 조금 더 심하게 조정이 나오면 한 48,000원대라든지 뭐 이렇게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5만 원대에서 48,0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뭐 6만 원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실적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엔 여기 지금 실적으로 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이 향후에 계속 좋아진다는 전망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보유하시고 조금 실적의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하면 조금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트 네.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일봉이 계속 지금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깨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한 61선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결국 이평선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 한번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못 깬다라고 하면 다시 또 박스권으로 조금 좀 갇혀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망도 꽤 밝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매봉터널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우리산업입니다. 14,80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산업이 오늘장 3.85% 밀리면서 25,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꽤 오래 들고 계셔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전기차 업종이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좀 유망 업종으로 떠오르면서 잘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조용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결국에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조금 멈추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발점은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수주를 하면서 여전히 좀 장비주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산업은 여전히 테슬라랑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시총도 굉장히 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지금 한 25,000원대에서 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한번 리바운딩으로 조금 전고점을 트라이 한번 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조금 같이 전기차가 좀 같이 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다. 물론 중국에서 좀 뭐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이제 치료되면서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뷰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차피 50% 이상 수익이 나셨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상승이 한번 다시 나올 때 또 한번 2차 랠리가 한번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밝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설 연휴 동안에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7일에 중국 이 외환 보유고가 발표가 되고요. 또 10일에는 옐런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 설 연휴를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보내려면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설 연휴를 편하게 보내시려면 주식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대형주들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뭐 과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너무 좋았다라고 해도 조금 빠지고 약간 또 안 좋다 그러면 더 빠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그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약간 순환매를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면 미용 시장에 대해서 저번에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여전히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라든지 뭐 파마 리서치 뭐 그다음에 휴메딕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뭐 제가 이거 끝나고 또 미용실이래. 피부과? 예, 피부과를 가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저는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좋겠구나.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메디톡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바디처럼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종목들 순환매다라고 하는 거는 빠졌다 올라왔다 하지만 그래도 재료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아까 상담드렸던 에스테파마 여전히 재료 남아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좀 모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겠고요. 추세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조금 조정받았던 아미코젠 어쩔 수 없이 뭐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오늘 다시 보합까지 끌어올리면서 뭐 양봉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16년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은 안 좋은 건 다 알고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도 여전히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이럴 때가 오히려 한번 차트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보니까 밀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고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종근당도 한번 큰 시세를 주지 않겠나. 뭐 제2의 한미약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있었던 그 세미나에서도 바이오 관련 세미나에서도 바이넥스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의료 장비 업체 일진홀딩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된 것들 여전히 저는 이제 세 가지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이제 중국에 공장 있는 그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랜드라든지 한국콜마, 코스맥스 정도만 저는 좀 편입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형주 중에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물산은 턴어라운드 당연히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조금 아니었던 포스코라든지 두산인프라코 이런 것들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포스코가 그 뒤로도 한 조금 많이 5,000원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일주일 사이에도 인프라코도 이제 뭐 공작기가의 매각 관련돼서 지금 MBK가 잘 들어오면서 이런 거 잘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바닥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PBR로 따지면 굉장히 싼 회사이기 때문에 PBR로 접근해서 저 PBR 종목들 한번 조금 노려보셔도 건설주처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설 연휴 잘 보내시면 목요일 날 큰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모르시는 것들 중에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날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발표라는 게 회의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 잘 보시고 매매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시한 시장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도 계속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